방금 소개받은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왔고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로 1시간 걸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옆 동네죠. 저 괴산이라는 동네에 처음 와봤는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지금 학생분들은 방학을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럼 지금 수업을 째고 오신 건가요? 아, 그러면 학교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즐겁겠네요, 그죠? 아닌가요? 학교가 더 좋아요? 아니죠? 예. 여기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 그래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연구소의 소장님과 요 책을 썼는데요. 청소년 정치 참여 길라잡이라는 책인데 청소년 분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식으로 작성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을 뭐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작업이 정책 마켓인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관심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지 이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교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60분 동안 듣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다 사진밖에 없어요. 텍스트는 딱 한 장밖에 없으니까 사진 보면서 그냥 썰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막 물어보셔도 돼요. 댓글 단다 생각하시고. 근데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질문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치 참여와 정책 마켓 길라잡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오늘 내용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3가지입니다. 정치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이 2번째가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주세요. 이러면 공무원들이 절대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다 대야 되고 돈이 얼마 드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들이밀어야 공무원분들이 오케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이 정책 마켓에서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계신 학생분 이름을 물어봐도 됩니까? 네. 이름이 혹시 뭔가요? 이지형? 네. 아, 이지형 씨. 아, 이지형 씨. 아, 저는 다 밖에서 만나면 다 씨예요. 이지영 씨는 혹시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조금은 좋지 않은 편견이 있었다면 그걸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치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 아, 나쁜 이미지예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궤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 혹시 대표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정치인 있습니까? 아시는 분? 지금 대통령. 요거는 촬영해서 빼주시고요. 네, 저도 무서우니까요. 최대한 오늘은 정치적인 정파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죠. 어떤 분이 좀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김민경 씨 혹시 이건 조금 예민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으십니까? 커뮤니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M 코리아, 보배드림, DC 인사이드 이런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즐겨 이용하는? 아, 없으세요? 자, 그러면 혹시 평소에 본인이 쓰셨거나 또는 주변에서 정치질 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혹시 그 정치질 한다를 어떤 식으로 쓰시거나 들어보셨나요? 좀 선동질한. 선동질한다. 주변에 선동질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너무 단호하게 혹시 여기에 있나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 나왔네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선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댓글도 포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치질 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게 쓰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질한다. 특히 나쁜 의미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질이라는 말로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뒷담화 정치질하는 동료 어떻게 대처하죠?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질이 곧 뒷담화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SNL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현영 씨랑 이수지 씨가 나오는 어떤 꽁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하면서 저렇게 정치질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쁜 의미로 썼죠. 여기서도 김병지 씨, 여러분 김병지 씨 아십니까? 머리가 길었던 골키퍼인데 모르시죠? 옛날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옛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다 늙은 사람이에요. 저도 늙은 사람입니다. 이 김병진 씨가 정치질 같은데 믿음이 안 가네. 분명히 나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뭐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정치질이라는 표현이 정말 나쁘게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우리 조금 늦게 오셨지만 우리 초등학생 친구분들, 우리 분홍색 선생님 성함을 뭐라고 됩니까? 예, 뒤돌아본 당신이요. 아니 여기 우리 이름이 뭔가요? 예? 박기남? 박진남 씨. 미안해요. 예, 귀가 안 좋아서 그래요. 박지담 씨는 혹시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두께가 제일 두꺼웠던 책. 없어요? 책을 안 읽어요? 아니요. 얇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읽었던 책 혹시 뭐가 있을까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가 어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싶나요, 박지담 씨는? 알 바 아니다. 아니에요? 예,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니다. 근데 그 커서 뭐가 되고 싶냐가 어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 책은 좀 그래도 두께가 있는 편인가요? 두껍진 않아요? 자, 제가 그 책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조금 잔인한 가정입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운동선수가 커서 뭐가 될 거라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어린 학생의 후두부를 쎄 가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피가 났어요. 자, 이 책은 좋은 책입니까? 나쁜 책입니까? 그죠? 책이죠. 책은 책입니다. 물론 내용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책은 책이요. 책이 죄가 없어요. 그 책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의 후두부를 가격한 사람이 나쁜 놈인 거죠. 정치라는 건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의도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정치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나쁜 놈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좋은 놈들은 기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총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요? 190? 조금만 더 써보세요. 198? 7? 300명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10명도 안 되고 어른들도 잘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나쁜 사람들만 대부분 알고 대부분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해요. 거기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9명은 집에 못 들어가고 대부분 가정에서 욕을 먹어요.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보고서 내잖아요. 그건 기사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좋은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댓글을 달 만한 게 없잖아요. 칭찬을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고 오히려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안 좋게만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책인 것처럼
정치는 그냥 정치인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되도록이면 문제가 안 될 만한 인물들을 갖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물론 정치를 아직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별로 이제 그 관심이 많이 없어지셔가지고 누군지는 아시죠? 예,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전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우리 당에 여기서 말하는 당은 국민의당, 옛날 국민의당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랑 다른 당인데 옛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 될 거예요 라고 후보를 뽑는 경선에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행위는 정치인가요?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정치죠? 이 사람 직업이 뭐냐 물으면 정치인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예요. 이건 너무 쉽죠?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장면입니다.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네 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자, 이건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되게 안 좋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게 하려고 몸으로 막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학계에서는 그냥 흔히 쓰이는 정치의 어떤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벤치 클리어링 아시죠? 야구 같은 거 할 때 어떤 선수랑 어떤 선수랑 싸우면은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막 패싸움하는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보여주기예요. 거기 벤치에 앉아있다가 안 나가면 욕먹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떠한 정치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대놓고 정치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 누군지 모르세요? 이분은 충청북도의 도지사입니다. 그렇군요. 누가 봐도 그분이 예, 그래. 김영환 도지사님. 예, 여기 충청북도 맞죠? 예, 맞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군지 알겠죠?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괴산 군수님이죠. 자, 이 두 분은 정치인인가요? 아닌가요? 대놓고 정치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정치했을 때 딱 이미지에 딱 들어맞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걸 볼게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쳐있는 총연맹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5월 1일마다 노동절 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건 정치인가요? 아닌가요? 네?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은 여의도 국회에서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도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것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한 정치예요. 이거 정치예요. 길거리에서 하는 정치입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런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혹시 기후위기란 말 들어봤어요? 아세요 선생님 혹시? 혹시 기후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을 회피하는군요. 그 답을 회피해서 혹시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위기가 뭐냐고요? 예. 무슨 문제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다시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기후위기가요. 네. 온도 지구가 아픈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정확한 대답이에요. 지구가 아픈 게 기후위기는 인간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 작년 9월 24일에 서울 광화문이죠. 서울 광화문 시청 앞에 모인 3만 명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기후위기 해결해라 라고 모인 이거 정치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좋은 정치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약간 이게 정치였어? 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대표적인 정치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시죠. 자, 이제부터 슬슬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도의원, 군수, 도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군청 앞에서 자전거 도로 확충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치인 거예요. 결코 그게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작년에 정책 마켓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모인 이 행위는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정치.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질문을. 정치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 선생님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둘이 대화를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그것도 정치가 됐습니다.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정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분이 친하신가요? 친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안 친한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친구는 평생 여러분들 자 친구 두 분이 만약에 친해지려고 앞으로 친해지려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기로 했는데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그럼 그 만 원은 너무 싸구나. 20,000원이 있어요. 20,000원으로 만약에 둘이서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럼 뭘 먹고 싶습니까, 선생님? 만원씩 일단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아 우선 반띵해서 따로 먹을 거예요? 네, 안 친하니까. 아 마음에 담아오지 마세요. 친해지려고 먹는 거니까 메뉴를 한번 골라보시죠. 먹고 싶은 메뉴.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아 마라 안 좋아합니까?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아 싫어요? 좋아요. 아 좀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이상하네요. 자 선생님 그럼 마라탕이 먹고 싶고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마라탕집 가서 파스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럼 골라야겠죠? 그거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든 주먹 다짐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치예요. 한정된 자원 있죠. 20,000원이라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하는 모든 고민과 행동은 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정치라고 부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했을 때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싸우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고 다 정치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뭔가 요구하는 거, 1인 시위하는 거, 정책 마켓 오는 것도 정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의도 특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익명으로 자기네 국회의원 욕하는 대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의원 자식 새끼들이라고 써 있는 건데 아무튼 의원 자식들은 내가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올린 거예요. 이것도 정치입니다. 왜? SNS에 자기 의견을 표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막 문자 폭탄 보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행위도 정치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치를 안 좋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멀어질수록 정치는 더 안 좋아지고 별거 아니네? 내가 하는 것도 정치네? 나도 좀 참여해볼까? 하는 정치가 좋아져요. 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치가 좋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예 안 좋은 거, 아유 지지, 아유 정치.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정당이 뭔지 아시죠? 정당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당직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저는 아침에 당사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돈 받고 컴퓨터에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아 당직자입니다. 아 내가 정치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치하려고 해서 정치는 안 좋은 의미겠죠. 너 출마하려고 지금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마도 정치입니다. 하지만 출마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학계에서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교수님들은 정치 혐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치라는 단어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좋을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도서관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쵸? 괴산 군민 세금. 뭐 도에서 돈을 줬는지 국가에서 돈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금으로 도서관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윗사람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요구사항하는 윗사람은 어디까지가 윗사람일까요? 그렇죠. 군수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뭐 저도 정확히 아마 동네마다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군수의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지사의 의지 또는 교육감의 의지 아니면은 뭐 의회의 의지 어쨌든 정치인들이 결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을 짓겠죠. 여러분 이 도서관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여기 청소년분들을 위한 정책 마켓 행사도 하고 지하에 가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정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나 혼자 도서관 만들겠습니다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루한 정치적인 과정을 겪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괴산에 처음 와봤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최근 블로그에 괴산군 시내 버스 시간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럼 뭐 걸어 댕겨요? 네. 그럼 어떻게 댕겨요? 부모님 부모님 차. 우리 맨 뒤에 회색 옷 입으신 학생분 혹시 학교 갈 때 뭐 타고 가나요? 가까워서 버스 학교 버스 타고 학교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시내 버스를 탄 적 있나요? 여기 괴산 읍내로 나올 때 읍내 나올 때 몇 번을 타나요? 한 번 갔다가 올 때 하면서 총 2번. 혹시 버스 번호는 몇 번이에요? 10원 버스는 번호가 없어요. 어디 행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108번 찾아보고 108번. 생겼어? 자, 108번 버스는 몇 분에 한 대씩 옵니까? 저희 하루에 3번. 하루에 3대가 와요. 그럼 6시간만 한 대씩 오는 거네요. 대충 따지면. 굉장히 좋은 버스네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시기 힘들죠? 네. 여러분들 이 버스 노선이나 배차 간격 누가 정할까요? 1차적으로는 버스 회사에서 정합니다만 보통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 운행만으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군이나 도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즉, 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배차나 번호 이런 것들에 군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즉, 정치를 통해서 싹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 노선도 배차 간격도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요번에 괴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7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 30분 버스가 내년부터 생기는. 그쵸. 바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례죠.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7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5시 반에 맞춰서 바꿔달라. 이걸 요구하니까 바뀌잖아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에 가면요. 동네마다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하는 마을버스 노선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위원회는 버스 회사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그 마을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봤을 땐 여기는 많이 갈 필요 없어. 여긴 더 많이 타니까 많이 배차를 시켜줘. 이런 것들을 계속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버스 노선 바꾸는 것도 정치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수능이 막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그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교육부 장관님이 수능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 대표적인 정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시니까 이거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죠. 그죠? 뭐라고 떠들든 난 공부를 잘하니까. 그죠? 미안해요. 자, 수능을 내고 안 내고 어떻게 내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에서 굉장히 총동원해서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한국은 수능 날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도 바꿔버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 큰 결정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아직 고3이 아니시죠. 고3 선배들은 지금 이 소식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즐겁겠죠? 다 정치예요. 여러분들 물론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때문에 자기의 여태까지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이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뭔지 아시죠? 1시간 동안 일해서 돈을 요 정도 줘야 되고 안 주면 나쁜 놈이야 라고 딱 정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거 정하는 것도 정치죠. 그럼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선 정치인들도 들어가야겠고 그 돈을 주는 기업 입장에도 들어가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노동자 입장에서 들어가야죠. 내가 일해서 돈 벌 건데. 여러분 혹시 괴산에서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생 친구들은 알바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나요?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당에서? 최저임금 다 챙겨주나요? 안 하면 충고했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적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도 최저임금을 안 지켜주는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알바를 하면은 너무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 르세라핌 콘서트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적게 받으면. 이 나쁜 아주 안 좋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 내가 받을 최저임금이 다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온 도서관도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난 관심 없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생활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정하는 게 정치인데 안 하면 조금은 무책임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책을 만들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치를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정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정보는 정확할수록 좋겠죠. 우리 혼자 사복을 입으시고 오셨니까 두 분이시구나.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왜 사복을 학교 안 갔나요 오늘? 아 갔다가 오면서 사복을 입은 거예요? 아 물어보면 안 되나요 혹시? 아 물어봐도 돼요? 아 그럼 혹시 어디서 갈아입으셨나요 옷을? 처음부터. 학교 갈 때부터? 왜 특권을 누리고 계시죠? 허가를 받았나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아 그냥 쌩 까는 거예요? 아 멋있는 학생이었네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 여러분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규칙과 법은 부당한 것 같아. 그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교복이 획일화되는 게 나는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생각해서 교복을 안 입히는 건 아닌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나왔네요.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혹시 가장 즐기는 게임이 뭔가요? 게임을 안 해봤죠. 아 요즘에 게임을 끊었어요. 가장 근래 과거에 했던 게임은 어떤 게임이네요? 피파 온라인. 선생님도 카드깡을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현질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안 하고 조금 적당히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 돈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돈으로 하는 건가요? 돈이 많으세요? 그건 아니시고요. 피파 온라인을 너무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들 혹시 셧다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0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법이 있어요. 셧다운제. 그래서 많은 훌륭한 우리 청소년분들이 게임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상황이 벌어졌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뭔가 관심이 생겼거나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셧다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들,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서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없네요. 그럼 다 셧다운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셨는데 우리. 이건 학교 옷이군요. 괴상으로 써있네. 사복이 아니네요. 이거 체육복인가요? 그 생활복. 생활복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활 너무 좋은 세상이 좋아졌네요. 그러면은 자 선생님 보세요. 셧다운제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왜 필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인권 침해. 인권 침해. 네. 어떤 의미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건가요? 근데 게임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이걸 국가에서 제한을 하면은 네. 더 이상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게 아니게 되잖아요. 선생님 혹시 즐겨 하시는 게임이 있습니까? 저 포켓몬.
포켓몬 뭐 닌텐도로 하세요? 아니면은 뭐? 반갑습니다. 전 1995년부터 했어요, 포켓몬 게임을. 포켓몬스터란 닌텐도라고 하는 훌륭한 게임 회사에서 처음으로 1세대 레드 그린 버전을 만들었고요. 포켓몬. 자, 여러분들 포켓몬은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포켓몬 1번이 뭔지 그게 진짜 셧다운제를 얘기할 때 인권침해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권침해 아주 적절한 근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다. 마약을 국가에서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난 마약을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왜 국가에서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근데 마약을 하면은 네. 근데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피해가 가니까 어떤 피해가 오나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면 정적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근데 예. 위험도가 다르거든요. 위험도가 달라요. 근데 마약은 네. 그 뭐지? 목표가 마약의 목표가 뭔데요? 쾌락이잖아요. 게임의 목표는 뭐죠? 저런! 쾌락 때문에 포켓몬을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어쨌든 같은 쾌락의 목표인데 게임은 금지시키면 안 되고 마약은 금지시켜도 되는 걸까요, 혹시? 네. 왜죠? 왜냐면요. 왜냐면요. 여러분 절대 선생님 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찾아가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강도가 다르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을 하면은 마약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것처럼 얘기하시죠.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하면은 그냥 조금만 해도 완전 비정상이 되잖아요. 내가 돌아가요 막. 근데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은 게임은 그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와달라고.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마약은 그 미국에 미국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꿀릴 때는 외국을 갖다 끌어들이면 너무 좋은 자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외국에 많아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이미 연구한 사례가 많으니까 참고하는 거 너무 좋아요. 미국에 뭐가 있어요? 그 미국에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미국에 그 좀비 거리라는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셨구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 정도로 마약은 좀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라면 게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약을 했을 때는 그 피해나 강도가 인생을 망칠 정도로 강하지만 게임은 그 정도가 아니다. 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맞아.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이 정도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아 나간 거예요. 셧다운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근거를 잘 찾아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어! 셧다운제 하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정책을 만든다는 건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누구한테 영향이 있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셧다운제를 계속 예를 드리는 거예요. 셧다운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나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검색한다. 좋은 자세예요. 뉴스를 검색하는 건 너무 좋은 자세예요. 왜냐면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언론인들이 잘 정제시켜서 만든 기사이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가는 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에 검색하나요, 보통? 어디요? 논문? 와! 논문 얘기 제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혹시 논문을 검색해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 자꾸 뭐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미안해요. 왜? 논문이 읽기는 어렵긴 한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문적이니까 제가 이따가 할 얘기예요. 여러분 논문을 검색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하얀색 옷 입으신 맨 뒤에 지금 저희 눈을 피하신 분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숙제하라고 뭘 내줬는데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에 검색하시나요?
아, 친구한테 물어봐요. 친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옆에 있는 친구가 천재예요? 아, 그건 아닌데 물어봐요? 아, 요렇게 두 명한테 물어봐요? 그 대부분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냥 그대로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동안?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알려줬던 게 다 이상했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연두색 옷 입으신 친구는 이 친구가 물어봤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구글에 검색해요? 아, 혹시 네이버는 안 쓰세요? 네이버나 구글을 쓰세요? 혹시 그럼 유튜브에 검색하신 적 있으세요? 아,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다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죠. 여러분 혹시 나무위키라고 아십니까? 네. 요즘에 웬만한 검색을 하면 다 나무위키가 나와요. 셧다운제 검색하면은 진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나무위키를 즐겨서 봅니다. 나무위키만 보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무위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적은 거잖아요. 물론 거기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의 얘기라고 했지만 검증을 아직 안 된 상태의 정보라서 나무위키를 통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나무위키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에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 나무위키가 가장 상위에 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양질의 정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대학생분들은 심지어 모든 과제를 나무위키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멋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출처에 나무위키 적으면은 교수님이 엄청 싫어하시죠. 왜? 그것은 검증된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위키를 보는 건 좋은데 나무위키만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부터가 재미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웃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동의해요. 동의하세요? 고마워요. 자, 대한민국 정말 아주 뛰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정보는 죄다 인터넷에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드물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가서 인터넷 느려 답답해 죽겠다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은 어지간한 정보는 다 인터넷에 있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법을 검색 한 번만 하면은 전문을 싹 다 볼 수 있어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셧다운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셧다운제라는 법은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인데 청소년 보호법을 검색하시면 도대체 저 양반들이 왜 우리를 게임 못하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무위키 얘기하다 갑자기 법 얘기해서 좀 너무 뜨는데 나무위키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실제로 법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고 그걸 들이밀면 할 말이 없어져. 왜? 이게 가장 물론 법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지만 안 좋은 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합의를 보기를 법령에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지키자라고 합의를 받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걸 들이밀었을 때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자전거 도로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있어요. 법에 없으면은 조례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전거 조례를 만든 서울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따릉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자전거 조례라고 하는 검색했을 때 이런 법령, 조례를 검색했을 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학위까지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아주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고 뭘 하냐? 맨날 앉아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해외 사례 검색해서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고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찾아서 그걸 다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걸 싹 다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셧다운제 또는 게임 중독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동안 한국에 나왔던 정말 양질의 보고서가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 딱 보면은 아 그동안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구나를 딱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언론에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셧다운제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2021년 기사인데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셧다운제라고 검색했을 때 정보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검색어를 바꿔야겠죠. 근데 검색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몰라요. 안 해봤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셧다운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셧다운제가 왜 안 좋지라는 그 생각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셧다운제가 대부분의 어른들은 게임을 많이 하면 그걸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포켓몬에 중독됐습니까? 어떻게 알죠? 중독된 우와, 바로 이거예요. 우와. 여러분, 중독이란 말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게임 중독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 중독이 뭔지 아직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독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신의학회라든가 WHO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것은 정신 이상 어떤 병으로 명칭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게임 과몰입이에요. 혹시 포켓몬에 과몰입 됐습니까? 조금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게임에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 중독 얘기를 하거든요. 삶이 파괴될 정도로 마치 마약처럼 삶이 파괴될 정도로 무서운 거니까 게임을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청소년들은.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근거가 뭐였지? 이 사람들이. 그럼 나는 셧다운제를 검색을 해보고 한 번은 게임 중독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음식 만든 레시피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기보다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에 셧다운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상 3개입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 제가 뭐 이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물론 의미 있는 정보도 있지만 의미 없는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편견이 들어간 정보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튜브에 올리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릴 때 누가 검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참고로 보는 건 좋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무엇인가 만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이제 마지막 나왔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논문. 기가 막혀요, 진짜. 혹시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논문을 검색해 본 적 있다. 있으신가요? 맞네요. 학교에서 막 그런 거 시키나요? 네. 그래요? 네. 좋은 학교 다니시네요. 계산고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제가 논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이 아니죠. 이제 최근에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 국가 기관들도 다 유튜브 영상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검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 30살이 됐을 때 대부분의 주변 또래들은 논문 읽는 걸 해본 적 없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심이 있을 때 논문을 찾아보는 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뭘 해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을 검색하려면은 원래는 대학원에 다니는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아이디를 훔쳐다가 로그인을 하면은 모든 논문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KCI라고 해서 그냥 모든 누구나 로그인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셧다운제 또는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을 검색해서 한두 개만 보셔도
지금 게임 중독이나 게임 과몰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논문은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논문을 다 읽지 마시고 논문 첫 장을 딱 피면은 뭐가 있냐면 논문 초록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을 요약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짜리 요약문이에요.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딱 두 페이지만 읽으면 이 논문이 뭘 말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뒤에 더 읽으시고요. 앞에 것만 읽으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만드실 때 이 정도만 한다?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분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다 못 찾아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들이밀었을 때 공무원분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만들 때 되도록이면은 양질의 정보를 검색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정보가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그 말을 다듬어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셧다운제가 싫어, 기분 나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과 과몰입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ICD나 DSM 이거 어려운 말인 것 같잖아요. 뭐냐면은 게임 중독이면 이거 병이잖아요. 마약 중독처럼. 그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을 병으로 정할지 안 정할지를 이런 ICD나 DSM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어떤 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걸 올릴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데 안 올려져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알면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 야 게임 중독되니까 하지마.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면 틀딱이잖아요. 그죠? 전 틀딱입니다. 자, 저는 중학교 때 게임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고 스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집에 스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간고사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물론 맞는 말이지만 방금 시험을 보고 간 아들한테 할 말은 아니죠. 엄마가 막 게임 중독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 미국 정신의학회 DSM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질병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임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론 엄마랑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게임 중독이라는 건 질병이 아니라는데 당신이 말하는 건 질병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질병에 등록되면은 치료받아야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일이 복잡해집니까?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축구에 미친 사람은 축구 중독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헬스에 미친 사람은 물론 헬엑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헬스 중독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게임만 중독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셧다운제 나빠! 이것만으로는 이런 얘기 못 해요. 셧다운제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이게 권리 침해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물론 유튜브나 나무의 키를 검색한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정보정책, 법령센터, 논문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근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빨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정보 이건 하지 맙시다. 재미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생 분들도 계신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학교 운영위원회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학교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학교에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때 학부모들이랑 교장선생님, 학생, 회장, 부회장 정도가 모여서 조치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괴산고등학교 학생 운영위원회에는 학생, 회장, 부회장이 참여를 해요? 저는 중학교 때 부회장으로 참여해봤어요. 와, 진짜 좋은 학교예요. 보통 학교 운영위원회가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짱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좋으신 분이면 좋은 일을 하겠지만 그럼 교장 선생님이 너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리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말리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거든요.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냐? 학부모, 그 다음에 교직원, 그 다음에 지역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 운영위에서 정해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몇 시간 들어야 되는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교실 에어컨을 틀지 말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학생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못 해요. 왜? 몰라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시면은 초중등 교육 시행령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례인데 전국적으로 학생운영위원회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선 알려주지도 않고 보통 학교 운영위원회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열려요. 선생님 저 학교 운영위원회 할 테니까 수업 좀 빼주세요.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앉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 학교 학생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야지 라고 보장해주는 학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아까 저희가 정치 얘기하고 정책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정치지만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정치 참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부터 나 학교 운영에 참여할 테니까 선생님한테 나 학원인 참여를 보장하라 이렇게 시위를 해도 돼요. 여러분들 권리니까. 물론 그러면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의식을 갖는 거. 그게 정치 참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운영에 좀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법제화하라. 아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이에요. 법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약해요. 들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이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 가지고 맨날 법 좀 바꾸는 걸로 10년 동안 싸우는 거거든요. 법제화라고 하는 거는 참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면 여러분들 참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벌리고 있고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분 괴산군의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억! 더 훨씬 많아요. 대충 얼마일까요? 500억! 네? 500억? 아니요. 아니에요? 500, 10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100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괴산군이. 네. 저런. 괴산군의 1년 예산은 9,100억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동네에 9,100억이나 쓴다고? 그 돈이 어디 갔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저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자료를. 괴산군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괴산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2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에서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괴산군은 1년에 9,100억 원이 들어오고 6,800억을 씁니다. 그 얼마가 남죠? 2,300억이 남아요. 2,300억이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괴산군에는 1년에 2,000억 이상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한테 가서 나 이런 정책을 좀 하고 싶다. 공무원이 돈이 없어요. 2022 결산서를 보니까 2,200억이 남았던데요. 그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무원한테 해주세요 하면은 집에 가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순세계 임용금이 2,100억이 남았던데요.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엄마한테 10,000원을 받아서 7,500원짜리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랑 떡볶이를 먹고 2,500원이 남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괴산군이 빚을 졌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근데 대부분 이거는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남은 돈을 어디다 쓰냐면요, 기금이라고 돈을 모아놔요. 여러분들 적금 모아듯이 돈을 모아놨다가 단체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 선거에 또 나와서 내가 괴산군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 라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려면은 뭔가 큰 건물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참 기분 좋겠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써요, 보통 이 잉여금을. 그런 거 막 1,000억, 2,000억짜리 그런 거 쓰지 말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5억 밖에란 표현을 쓰면은 무슨 5억 밖에라고 하는데 괴산군이 9,000억을 쓴다니까요. 9,000억 중에 5억은 별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정책을 만들 때 5억은 별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정보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산군 홈페이지에 가거나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괴산군의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괴산군 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다 회의록에 나왔거든요. 어떤 분이 고등학교, 여러분들 괴산군의 초등학교 급식 단가가 2,820원이고 고등학교의 급식 단가가 3,870원이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먹는 학교 급식의 한 끼 단가가 3,800원짜리 밥인 거예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해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급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군의회 홈페이지 가시면 정보는 찾으면 찾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정치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찾는지를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정치를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동의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 투표용지거든요. 지금 정당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으니까 정당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혼자서 뭘 요구하면 잘 안 되니까 모여 있잖아요. 그게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큰 정당 말고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당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여 여러분들은 왜냐면 정당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정당에서 찾아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거가 총 3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맞아요. 시장 뽑고 시의원 뽑고 이걸 다 지방선거라고 불러요. 대통령 선거는 대선,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 지방선거를 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을 갈지 안 갈지는 뭐 여러분들 정하는 거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은 꼭 선거운동 알바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지방선거. 지방선거에는 선거운동 알바를 뽑거든요. 여러분들 지나가도 이렇게 막 흰 장갑 끼고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 본 적 있죠? 이게 보면서 정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 다 알바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보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상관없어요. 빨간색을 때 파란색도 상관없어요. 이걸 해보면은 우리 동네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선거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특정 정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아요. 이거 하루에 빡세게 일하면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벌 바뀌어가지고. 그럼 14일 동안 하면 꽤 돈이 많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알바하는 돈도 벌고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입김이 센 사람들이 이때만 되면 다 모여들어요. 누가 입김이 센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해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만 떠들게요. 자, 혹시 제가 떠든 것 중에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아니면은 또 좋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꼭 없어도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잘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전 페이지에서 예, 이 전 페이지에 있어요. 저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준. 좋은 질문.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순서는 우선 1번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국회에 있는 정당 중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외 정당이라 불러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원내 정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원외 정당들끼리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국민의당부터가 원외 정당에서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네요. 미안해요. 가자 코리아. 여러분들 정당 중에 가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가나다 순이니까 가를 쓰면 앞에 오는 거예요. 원외 정당 중에서. 그래서 가자를 쓰는 거예요. 정치나 정당에 대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당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고 뒤에 여기서 저 캐릭터 네. 저작권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저거 불법일 겁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지금 구의원 선거잖아요. 기초의원 선거예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감히 카카오 캐릭터를 쓴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거든요. 보통 기초의원 한 번 선거하는데 5천만 원이 듭니다. 5천만 원. 보통. 근데 그 5천만 원 중에서는 저걸 낼 만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건 아마 불법이거나 아니면 누가 문제 제기하면은 이거는 비슷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아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은 혹시 저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아예 정당 차원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우리 정당 후보들은 이걸 쓰게 해주세요 하면서 몇 억의 개런티를 지불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카카오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왜냐면 특정 정치색이 보이면은 장사할 때 손해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분이 그냥 몰래 쓰고 온 게 아닐까. 사진 찍혔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끝났으니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출마해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더 질문 없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60분 넘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